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산업뉴스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기가 올해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해결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보다 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 중소기업 6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 기업 중 57%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12%를 웃돌았습니다. 기업들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 산업의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를 수출 회복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품질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신흥시장 공략에 성공한 음식료품과 생활용품 수출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업 절반가량이 원유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생산성이 악화됐고,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전문가 부족과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안정, 또 수출 금융이나 마케팅 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경기 호조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경쟁 심화 등의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지녀 경제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물류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매출 규모 90조 원, 17만여 개 업체, 고용은 약 58만 명에 이르는 국내 9위의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매년 9.1%씩 고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물류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 기업 육성이 요구됩니다.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국내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제21회 물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에 포상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제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석탑 산업훈장은 약 35년간 택배시장 선진화에 기여한 현대 로지스틱스 노영돈 대표에게 수여됐습니다. 앞으로 물류산업은 한국의 동맥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겠고, 또 관계당국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대한민국 창조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물류혁신 컨퍼런스에서는 물류 대상 수상기업과 우수 물류창고 인증기업의 물류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도 물류산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급속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공급망 관리 혁신을 통해서 최소한의 한중일 시장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은 선진화된 물류 서비스 장착을 통해 세계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과천 정보청사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양국이 FTA 상품 분야에 대한 양어 초안을 교환했다며 교환된 품목에는 일부 농수산물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환한 양어 초안은 전체 협정 품목에서 90%를 차지하는 일반 품목과 민간 품목으로 구성됐고, 관세 철폐를 유보하는 초민간 품목은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9차 협상을 이어가고 이 자리에서 초민간 품목군 양어 초안도 교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2013 글로벌 IP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IP, 즉 지식재산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IP 비즈니스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IP 산업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정책과 글로벌 IP 비즈니스 동향, 성공 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 비즈니스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의 품질 제고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한중일 FTA 제3차 협상이 26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3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보 조달 분야의 전문가 대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부 기업이 산업기술 개발 장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튜브가 개설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외부 기업들은 손쉽게 개발 장비를 검색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역기술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무역기술 장벽 건수는 1,3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편의점은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2.2%와 6.4%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전체 국가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